자, 중근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겹친다는 뜻이에요. 중복할 때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겹칠 때를 말하는데 이런 케이스겠죠? x가 2 또는 2. 보통 2차 방정식은 근이 1차 방정식은 일반적 근이 1개고 2차 방정식은 일반적일 때는 근이 이제 2개잖아요. 근데 그 2개 근이 이렇게 겹쳐 나올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 쓰냐면 두 번 쓰지 않고 x는 2라고 쓰면 옆에다 가로치고 중근이라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이 말이에요. 근데 2라는 근이 나오려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해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2라는 근이 나오려면 이 2차식은 x-2의 근을 x-2의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는0 처리됐을 때 앞에 게 0이 된 x값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도 2라는 근을 가지니까 x-2라는 인수를 두 번 갖게 되고 같은 가로가 두 번이라는 얘기는 x-2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중근이라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중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펼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이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배웠었죠? 앞쪽에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아지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했었네요. 이렇게 이 조건들이 한 사이클로 쭉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올라왔지만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면 주어진 2차식이 중근을 갖는다? 아, 이게 완전 제곱식이겠구나. 그러니까 같은 식이 두 번 반복돼서 제곱되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셔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x-2가 두 번의 근을 갖게 되므로 x값 2가 중근에 놓이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다가 옆에 잠깐 써놓으세요. 자리 있으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중근을 갖는 조건. 얘가 중근 가지려면 1차 함계수 b의 반의 제곱이 상수 c랑 같아질 때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뜻은 저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이 식이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 이제 배우게 되는 판별식, 한글로는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이다. 근데 수학적식으로는 판별식 보통 대부터 D로 쓰고, D는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죠. 이게 0일 때 중근을 갖게 됩니다. 지금이야 1번, 2번 위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나중에는 중근하면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 요리예요. 근데 판별식 뒤에 배울 겁니다. 책이 없으면 선생님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아주 중요한 조건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예제 2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3번 해볼게요. 얘는 2x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되면 2x와 2x를 더해서 4x 완전 제곱식이죠.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 따라서 이 식을 참으로 만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곱 두 번 처리되기 때문에 얘가 중근이 된다 뜻이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4번은 이거는 일단 분배해서 우변으로 넘겨야 됩니다. 는영꼴로 처리되니까 20x 마이너스 4x 제곱 넘기면 4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는 0.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겠죠.
여기 2x, 2x, 여기 5, 5. 이쪽에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0x. 그럼 2x 마이너스 5가 두 번 곱해지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따라서 x는 중근을 갖는다. 2분의 5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가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 나온 이런 것들처럼. 문제가 너무 쉬운데. 뭐 예를 들어 3번이 원래는 이렇게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는 0. 3번이 원래 저렇게 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는 인수분해밖에 없거든요. 이걸 인수분해하려고 시도하겠죠? 근데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6이 되는 숫자 두 개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근을 못 구한다가 아니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뭔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다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2차 식이 다 인수분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처럼 인수분해 안 되는 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해를 못 구하는 건가? 못 구해서는 안 되죠. 구하는 방식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 방식이 이거예요. x제곱 플러스 6x하고 1차항까지, 2차항과 1차까지 놔두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냅니다.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 개수 6의 반, 3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완전 제곱이 돼요. 근데 좌변에 9가 생겼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9를 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등식 성립할 테니까. 그리고 좌변을 완전 제곱식 묶었더니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5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앞쪽에 여러분이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됩니다. 그러면 뭐라 배웠어요? 이 x를 5의 무슨 근이라고 불렀죠? 그치?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x는 5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하며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몇 개였죠? 항상 같은 절대값의 부호와 반대의 숫자 2개였죠. 그럼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양수 5가 나오네요. 그럼 저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없네요. 뭐 씌웠었죠? 루트를 씌웠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제곱근의 성질이었잖아요. 이걸 여기서 써먹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5가 됐네요. 그럼 그 어떤 수인 x 플러스 3은 5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x가 아니고 x 플러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제곱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x값을 구하는 거지 x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플러스 3을 우변을 이항해서 최종 x값을 구하는데 이 플러스 3을 이항했을 때 뒤에다 3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 앞에다 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유리수부터 먼저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답이 몇 개냐면 2개입니다. 정확히 써보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하니 근이 2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혹은 이 방정식에 x값에 얘를 집어넣으면 는영 이 방정식이 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양변 3으로 나누면 x제곱은 2.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2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합차로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어떤 수를 제곱해 2가 되네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답이에요. 이 방정식의 답이더라. 근데 어떤 가끔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3으로 약분하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아까 선생님 이게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왠지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2는
루트 2의 제곱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괜찮죠? 2는 루트 2의 제곱 봐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가 성립해요. 그럼 합, 차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0이 되는 값 x는 루트 2.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한 방에 몰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게 더 쉽잖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제곱권 이용하면 바로 답이 나는데 굳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저게 더 쉬우니까.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네. 이게 좀 전에 위에서 말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주어져 있는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자, 인수분해 해보자.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과감하게 상수항을 버립니다. 근데 버리라고 해서 그냥 실제로 버릴 수는 없잖아. 뭐 쓰레기통에 넣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항이라 판단돼서 우변으로 넘겨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새로운 뒤에는 상수를 가지고 좌변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겠다. 뒤에 4를 붙인다. 그럼 얘도 4를 붙인다. 자, 좌변이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죠? 우변은 8. 여기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써먹는 거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8이 되네요? 그럼 그 어떤 수가 x 플러스 2죠. 걔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다. 근데 이것도 무리수 할 때 배웠었어요. 루트 8? 루트 안에 8은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되죠. 얘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로 쪼갤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제곱 루트 지워지고 2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2 곱하기 루트 2. 얘가 2 루트 2가 된다.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로 바꿔 쓸 수 있죠. x 값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2를 넘기되 유리수는 일반적으로 앞에 쓴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붙여 쓴 거죠. 느려서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네, 1번 정답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2번도 뭐 연습 삼아 2번. 근데 2번을 풀렸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이렇게 제곱 앞에 2가 있으면 완전 제곱이 안 되잖아. 2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건 양변을 2로 나누어 줘야죠. 안 나눠지는데요? 왜 안 나눠져?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완전 제곱식 하려면 1차 함계수, 여기 1차 함계수 마이너스 3이잖아요? 걔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로 와야 된다며. 그럼 4분의 9가 여기 필요하다는 얘기죠. 4분의 9를 붙여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9를 덧셈해서 붙여놔야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갑시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뭐의 제곱입니까? 당연히 x가 2번 곱해진 x.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뭐의 제곱입니까? 2분의 3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통분하면 돼요? 4분의 3. 됐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양수잖아. 제곱해서 4분의 3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인데 4는 제곱수니까 루트를 벗고 나오겠죠? 2로 나올 겁니다. 그럼 분모는 그냥 2로 쓰시는 게 더 유리하고 분자는 루트가 안 벗겨지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혹시 계산이 난 헷갈린다라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곱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일 텐데 루트 4는 2랑 같잖아. 얘는 루트를 벗고 나올 거라는 게 분모는 나오지만 분자는 루트를 못 벗으니까 이렇게 썼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x값 이제 넘기죠. 넘기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통분이 돼 있네. 고맙게도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제일 아름다운 답이 되겠네요. 1번
다음 방정식 두근을 A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단 B가 더 큽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B가 더 크다 작다가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덧셈인데.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또 뭐 나오나요? 결국은 이게 B라는 뜻이죠? 이게 A라는 뜻이고, A가 뭐다? 근데 지금 둘은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같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아직 판별식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판별식 쓰기는 좀 애매하고, 1번은 완전 제곱이 됐냐 안 묻는 건데, 일단 제곱 앞에 있는 게서 얘 1, 얘 1, 얘 1, 이것도 1로 바꿀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얘만 좀 놔둬보고 3번은. 그럼 1, 2, 4, 5번은 다 제곱 앞에 있는 게 1이기 때문에 뭘 쓰면 돼? 1, 2, 4, 5번은 제곱 앞에 있는 게 1이므로 1차항 계수를 b라고 합시다. 그 b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을 c라고 한다면 이게 성립하면 중근을 갖는 거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중근을 안 갖는 거죠.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해봅시다. 1번. 반의 제곱이 25냐? 그렇죠? 2번. 이걸로 넘어가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9냐? 그럴 리 없잖아요. 제곱해서 음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2번이 틀렸네요. 4번. 반의, 저 반하면 마이너스 6. 제곱이 뒤는 상수항 36이냐? 반의 제곱이 36이냐? 그러네요. 5번. 이거 보는 겁니다. 반의 제곱이 4이냐? 네, 맞네요. 얘만 틀렸고 다 맞죠? 일단. 그럼 1, 2, 4, 5는 그렇게 해서 답이 골라졌고, 이제 3번은 그러면 구조상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얘는 제곱 앞에 있는 계수 9로 나누면 숫자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해봅시다. 3x, 3x. 왜? 완전 제곱이라는 얘기는 같은 수가 두 번 곱해져야 되니까 이걸 9를 1, 9 이렇게 쪼개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수 두 번은 나눠야 되고, 얘도 같은 수 두 번으로. 둘 다 플러스겠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6x, 6x 합치면 딱 맞네요. 10x. 정확히 맞죠? 3번도 맞는다. 2번이 틀렸다. 두근을 AB라고 했는데 이걸 곱한 값. 이것도 뭐 크게 이게 의미가 없는 문제가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합이나 곱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두 개 중에 누가 A가 누가 B냐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는 같은 건데, 앞에 게 A냐 뒷게 B냐 아니면 앞에 게 B냐 뒷거 B냐는 곱이나 합은 의미가 없죠. 근데 굳이 이제 문제에서는 구분하라고 쓰긴 썼는데 사실은 의미는 없는 겁니다. 제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전개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근이 구해진다 하더라도 이걸 전개를 왜 합니까? 이 상태로 너무 이쁘게 모였잖아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5의 제곱근, 따라서 제곱 밑에 있는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이게 넘어가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근데 책에서는 두 근을 x가 아닌 ab로 부르게 했으니까 a 값과 b 값이 각각 뭐냐고 묻는데 a가 더 크답니다. 2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둘을 곱하세요. ab. 2 플러스 루트 5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면 합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이잖아.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중근을 가질 때 양수의 입각과 중근을 구하시오. 2번 풀어드릴게요. 1번은 2번 푸시고 한번 해보시고. 아직 판별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조건은 완전 제곱식 혹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면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4, 걔를 반 나누고 제곱한 값이 상수항. 여기 상수항은 x제곱 x 없는 전부 다를 말하죠. a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좌변은 7의 제곱 49가 되고, 이게 a 플러스 2가 되므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7 이렇게 되겠네요.
네? 플러스 4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값은 구해줬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중근을 갖습니까? A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어서 식을 찾아야 되니까. 47 집어넣으면 49.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뜻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냥 가볍게 완전 제곱? 같은 숫자 두 번. 같은 숫자 두 번 구해서 49? 77. 근데 곱해서는 플러스는 더해서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 이게 x-7의 제곱이겠구나. 따라서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이 제곱 밑에는 x-7이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7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A값 중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연습 문제는 집에서 이제 해오시면 됩니다. 근데 레벨 3는 가능하면 한번 해보세요. 일단 도전은 해보아야죠. 일단 도전해보시고. 다음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이제 근의 공식이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정말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전에 수업할 때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끝날 때, 그리고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 뭐 나중에 사회 나가서 수학을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수학은 없어! 라고 할 때까지 저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살면서 수학을 배우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되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쟤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잡하지 않죠? 일단 공식은 복잡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숫자 집어넣으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자,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데 저 공식대로 해보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지. 뭐 공식에 집어넣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근데 안 됐을 때 저 근의 공식이 사실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공식에 집어넣으면 다 답은 나오는데 인수분해 되면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안 될 때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안 될 때 2a분의 2 곱하기 a 2차 함계수 마이너스 b b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32 41 이게 답이에요. 저렇게 쓰라는 만드는 공식입니다. 근데 저런 공식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좀 전에 여러분이 이런 거 했었잖아요.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은 0 주어져 있는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안 되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어떻게 썼나요? 이거 왼쪽은 그냥 예를 든 거고 오른쪽은 저 예를 가지고 이제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넘기면서 뭐 하죠? 양변을 2로 그냥 바로 쓸게요.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면 앞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러면 상수항을 넘기는데 좌변식을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 게 유리하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넘어간 1을 2로 나누면 2분의 1이 될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c 넘겨주고 양변 a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좌변식을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뭐 붙여야 돼요? 1차함계수에 마이너스 4에 반의 제곱을 상수로 붙여야 되죠? 그럼 4가 오겠고 여기다 4를 더하겠죠. 같은 말입니다. 1차함계수 반 나누겠다는 얘기는 나누기 2하겠다는 뜻이고 그걸 2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며 제곱한 값을 상수로 쓰겠다는 얘기죠. 2a의 제곱, 4a 제곱, b의 제곱, b제곱. 이걸 여기다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내 4 붙인 것처럼. 그 다음은 당연히 완전제곱 묻겠죠. x, 부호는 마이너스, 곱해서 4가 되는 숫자 2개, 2. 통분, 2분의 9. 마찬가지죠. 이것도 완전제곱. x, 일단 부호는 플러스. 이거 뭐로 제곱되냐면 이거 반으로 제곱되는 거죠. 똑같게 2번 곱해 4가 된다는 뜻은 또 저 반으로 제곱된다는 뜻이니까. 이거 반. 여기다 이제 2분의 1을 여기다가 이거 반. 잘못 쓴 거 같죠? 4a 제곱이에요. 제곱 빠뜨렸죠. 그러니까 요 제곱 있죠? 이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잘못 쓴 것 같은데, 내가? 맞게 썼나요? 네, 맞게 썼어요. 4a는 누구의 제곱이죠? 2a의 제곱이죠? b제곱은 b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a분의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겠죠. 오른쪽은 얘처럼 뭐 하는 거냐면 통분하시는 겁니다. 통분.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되냐면 4a를 곱해야 돼요. 그래야 4a 제곱으로 통분되니까. 그럼 얘도 4a를 곱하겠죠. 그럼 4a 제곱으로 통분이 됐고 마이너스 4ac 플러스 b제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자식을 쓰니까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계산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어요. 그 다음은 x값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넘기면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죠. 이렇게. 얘도 제곱을 넘기면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 유리수를 넘겨서 해를 구해야 되죠.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유리화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여기 루트 1을 곱하고 얘도 루트 1을 곱하면 2분의 여기가 루트 18인데 루트 18은 3루트이잖아요. 이 정도 계산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얘도 넘기죠. 이 유리수 앞에다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일반화하는 거니까 여기서 계산할 때는 분자에는 루트는 제곱수가 없기 때문에 못 끄집어냅니다. 어차피 b제곱은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오지 않나요? 곱셈이 돼야 나오죠. 루트 5는 제곱수가 없어서 못 나오잖아. 또 얘를 만약 내가 9-4 이렇게 쓴다고 해서 얘를 루트와 9-4는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거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건 3이고 얘는 2고 그럼 1이야? 1과 루트가 같은 건가? 안 그런 이유가 이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곱셈이야 루트를 쪼갤 수 있지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루트를 쪼갤 수 없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그런 거예요. 루트 안에 제곱은 있지만 이게 덧셈 뺄셈 모여져 있는 다항일 때는 이렇게 루트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루트 4a 제곱은 루트 2a의 전체 제곱이 되고 제곱 루트로 지워지고 2a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이게 플러스면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는 반대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근데 여기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부호를 두 개를 다 갖기 때문에 굳이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해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나오고 났더니 이제 마지막 통분이죠.
2a로 통분하게 되면 얘도 이제 통분이에요. 이거를 2분의 4로 통분하게 되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이렇게 간단하게 한 방에 줄여 쓰자는 얘기처럼 얘도 이제 통분해서 줄여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위에 책에 나와 있는 근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도 과정을 문자로 쓰면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야. 좀 전 앞쪽 장에서 쭉 연습했었던 내용을 숫자만 계속 바뀌잖아. 이 내용이 어차피 이 방정식이든 다른 방정식이든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의 숫자나 부호만 살짝 다르지. 어차피 계속 이런 패턴들이 흘러갈 거고 수학적으로 일반적 규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건 공식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식에서 만들어 놓은 게 근을 구하는 공식인 근해 공식이에요. 그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공식은 굉장히 처음에 배울 때는 굉장히 무식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 옆에 보면 지우고요. 오른쪽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혹시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 라고 그러면 짝수인데? 그러면 그 근해 공식 중에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 자,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는데 이거를 그냥 근해 공식, 원래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면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6이든 플러스 6이든 제곱하면 어차피 부호는 크게 신경 여기 b 제곱할 때는 여기가 음이냐 양이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그냥 바깥에 있는 이 b를 제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4 그럼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52 이렇게 되죠. 근데 52는 2 곱하기 2 곱하기 16일 거예요. 아닌가요? 2 곱하기 2 곱하기 13일 거예요. 잠깐만. 그렇지? 2 곱하기 2 곱하기 13이죠. 52가 2 곱하기 2 곱하기 13이야. 근데 2가 두 번 곱해지면 2는 하나 나오지. 그럼 이게 답이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3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일단 안에서 제곱수가 있어서 일단 끄집어 냈더니 또 약분도 돼요. 약분까지 마무리 했더니 분모 1 지워지고 여기 1 써지고 여기 3 써지니까 3 플러스 루트 13이 이 방정식의 최종 결과입니다. 근데 결과인데 이게 근해 공식 중에도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짝수가 뭘 말하냐면 1차항 개수를 말해요. 1차항 개수가 짝수면 그냥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도 답은 나오지만 보신 바와 같이 루트 1의 제곱수를 끄집어내야 되고 또 마지막 약분도 해야 됩니다. 좀 귀찮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이런 과정이 매우 축약이 돼요. 그럼 그 공식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일단 숫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2a분의가 아니고 a분의가 됩니다. 일단 이거 써놓을게요. 여기다 옆에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짝수의 근해 공식 옆에 있는데요? 아니 옆에 있거는 좀 헷갈려요. 저건 많이 연습이 된 사람이나 뭐 B 프라임을 짝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쓰면 프라임을 또 다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울 때부터 이렇게 외우세요. 짝수의 근해 공식은 그러니까 2a분의가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2는 약분될 거기 때문에 그냥 a만 남아요. a분의 저 b의 반의 부호반대 자 b의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바깥에 있는 거 있죠? 2분의 b 걔를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게 짝수의 근해 공식.
네, 안녕하시죠. 밥은 드셨나요? 네. 잠깐만. 그럼 저 공식에 맞춰서 이거 한번 써봅시다. 이게 짝수의, 이게 짝수의 근의 공식은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개라는 짝수거든요. 여기다 써도 되지만 이쪽으로 쓰게 되면 더 쉬울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저기 맞춰서 한번 써봅시다. a분의 1분의 이거 외울 때 b의 반의 부호반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b의 반의 부호반대. b의 마이너스 6, 반의 마이너스 3, 부호반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바깥에 있는 거 제곱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4 빼고 AC 1 곱하기 마이너스 4 부모 1은 안 써도 되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루트 12는 뭐죠? 아니 잘못 썼네요. 네, 미안해. 루트 13이에요. 네. 9 플러스 4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막 숫자도 일단 숫자가 커. 그 루터니 막 제곱수 있으니까 또 소인수분해 하거나 막 또 끄집어내야 되고 냈더니 약분도 되네? 여러 단계를 거쳐 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짝수의 근의 공식을 썼더니 그냥 한 방에 답이 나오네. 분수만 잘 정리하면.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2차 방식 문제 푸실 때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할 때는 일단 첫 단계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부터 먼저 시도해보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에 넣는데 좀 전에 배웠던 완전제곱식 풀이는 그럼 안 합니까? 그 완전제곱식을 일반화해서 공식을 만든 게 이거라니까? 굳이 귀찮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그럼 이걸 쓰는데 근을 구하라고 근의 공식을 썼는데 쓰려고 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야. 그러면 필수적으로 그냥 이걸 쓰세요. 그래야 계산도 쉽고 실수도 안 나오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중학생일 때이니까 저 숫자가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이 2차 방정식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형태로 나옵니다. 막 개수가 문자나 복잡한 수학적 기호를 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한 숫자일 때도 이렇게 단순해지는데 단순한 숫자일 때도 이렇게 그냥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복잡한데 저 개수들이 엄청 힘든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 식 쓰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쓰는 동안에도 왜 이렇게 식이 복잡하지? 막 이런 걸 느끼면서 근데 그나마라도 이렇게 쓰면 복잡한 식 자체도 안 복잡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좀 비교적 단순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짝수의 근의 공식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이 말 안 하잖아? 그럼 자꾸 애들이 그냥 여기다만 써. 그래서 써놓고 나서 또 다시 바꾸고 하는데 미리 쓸 때부터 짝수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바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복잡한 거는 아니죠. 대부분 다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런 건 중학교 다른 학년에서 많이 하잖아요. 방정식 문제 푸는데 개수가 소수일 때 10의 거듭제곱 곱한다. 가로가 있을 때 가로를 푼다. 분수 형태일 때 분모들을 지우개서 양변에 그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이거 많이 했잖아.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로 쓰는 겁니다. 1번. 저 소수를 끼고 2차 방정식 풀려고 했더니 인수분해는커녕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도 숫자 너무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양변에 10을 곱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은 0.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겠죠? 근의 공식 집어넣어요. 짝수네?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나요? 그럼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얼마예요? 얼마죠? 28? 네. 6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되겠네요. 이러면 단순해지죠? 가로 있으면 가로 풀면 되고 이제 분수는 한번 해봅시다.
3번 문제. 분수. 양변에 6 곱하겠죠? 6 곱하면 6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되는 듯 하지만 안 됩니다. 근해 공식. 짝수 아니네? 에이, 그럼 그냥 써야죠, 뭐. 2의 분해,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분모 4, 분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자, 공통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통부분이 있으면 보통 다 치환하잖아? 앞에서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인수분해할 때도 그랬고. 이걸 그냥 풀어도 되거든요? 이거 식을 전개하면 앞에 거 완전 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3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 28은 0.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개 더하면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 x, 여기 x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거는. 되면 그냥 혹시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1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x 플러스 1x 마이너스 9x. 그럼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x 값은 앞에 게 0이 되는 값 10 또는 뒷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아니 여기 공통 부분 있잖아요. 뭐 하려고 굳이 그렇게 해. x-3을 그냥 a라고 둡시다. 그럼 저 식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8은 0. 그럼 28의 약수 중에 차이가 3 나는 약수 2개. 뭐 있나요? 7과 4. 여기 a. 근데 답이 곱해서 마이너스, 더해서도 마이너스려면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그럼 a-7 곱하기 a 플러스 4. 0. 그럼 a 값은 7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이거나.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답은 a 값이 아니죠? x 값이지.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x-3이 7이거나 아니면 x-3이 마이너스 4이거나. 따라서 x 값은 이게 3 넘어가면 10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지원해서 푸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풀어도 어렵지 않은 식이긴 한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자, 여기도 자, 일단 여기 풀어보세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해보세요. 앞에 가로를 봐도 좀 그렇지만 뒤쪽에 있는 구하라는 값도 의심이 되죠.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x 플러스 y를 여기 x 플러스 y가 보이는데? 보통은 우리가 x 플러스 y를 구하라면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x값 알고 y값 알은 다음에 두 개를 더하잖아? 근데 이 문제는 구조상 그게 아니고 x 플러스 y를 하나의 값으로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a라고 둡시다. 그러면 a 값을 구하라는 의미로. 그럼 얘도 a로 바꿔버리면 a 곱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써지니까 분배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시도되죠? 여기 a, 여기 2, 여기 1 둘 다 플러스. 그래야 곱하면 플러스 2, 더하면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그럼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x 플러스 y 값인 경우는 a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x 플러스 y를 구하라는 얘기는 a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 답은 그냥 쓰면 돼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는 2번이 정답이다.